6월 18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자, 7월부터 경기도에 새로운 교육 체제, 교육 시스템이 찾아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분인데요.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정 출연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참모들이 네. 전화를 하지 왜 나가시냐고. 아, 내가 정윤선과 지켜드릴 의리가 있다. 우리가 네. 만주벌판에서 함께 놀았던 그렇죠. 그 의리를 지켜야 된다. 예. 그래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되고 있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만주벌판의 의리 차원에서 우정 출연해주신 우리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떠십니까? 이제 7월부터는 그동안 보수 교육감 체제에서 좀 새롭게 바뀌게 되는데요. 어떤 것부터 좀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각오와 결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국회의원 5선 하는 동안에 거의 교육위원회 활동만 했어요. 맞습니다. 예. 해방 이후 최장수 교육위원회 활동을 기록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학교를 한 1000군데 이상을 다녔어요. 네. 그래서 현장을 굉장히 잘 아는 편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대선 캠프에서 제가 이제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장을 맡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교육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쭉 하면서 저희들이 한 200분 정도의 전국의 교육 고수들이 모여서 교육 정책을 쭉 짜는 일을 제가 이제 총괄을 했어요. 네. 저희 그때 결론 우리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네. 총체적 위기구나.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크게 네. 제대로 해야 된다. 정책 백서를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감 출마하면서 첫 번째로 내었던 게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교권 문제였어요. 예. 그리고 저의 이 슬로건이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공감과 지지를 받았어요. 제가 유서 때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외쳤어요.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을 교육감이 안 지켜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근데 지금 선생님들을 홀로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희초 그렇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일이 서희초 사건 이후에도 난리가 나서 교권보호 5법을 만들어서 난리법석을 떨었는데도 선생님들은 한 80% 정도가 변화된 게 없다. 네. 변화된 게 없다는 것은 여전히 민원이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악성 민원 우리한테 책임을 개인에게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그게 문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고 그렇죠. 나머지 어떤 그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교육 당국에서 우리처럼 해줘야 되는데. 우리처럼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가 이렇게 과다하고 예. 그리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교사에게 직접 들어가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에. 뭐 후진국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선진 국가들은 절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학부모의 민원은 네. 정부가 교육청이 학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교사를 혼자 내버려두서는 안 된다. 이 책임을 교육청이 져야 된다. 예. 저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제가 그저께 인수위원회 출범할 때도 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선생님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 엄청 든든한 왜냐 울타리. 그러면은 예. 교권이 서지 않으면은 예.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집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없으면은 아이들 교육이 되겠어요? 네.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무서워하는 지경이 이르렀어요. 잘못된 아이들을 혼내거나 벌 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 요즘요 아이들은 코로나 이후에 이게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지만은요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지만 특히 저는 그 기준이 이제 MB 때부터라고 봅니다. 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돈이 쓰여지고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역사 의식도 그때부터 이제 일베가 네. 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완전히 급격하게 추락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아이들은 비포 애프터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이걸 어른들이 모르는 거죠.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무섭고 우리 실제적으로 지난 5년 동안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률이 네. 5배가 증가가 됐어요. 진짜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아,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여교사에 그 드라마 대한 참교육도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무서워하면은 예. 교육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현실이에요. 예. 이제 그래서 제가 교육감 즉 당사자 요 시점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나와서 네.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맞아요. 김어준 총수도 뉴스공장에 나가서 혹시 이거 아시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막 떠들고 통제가 안 되는 학생을 야 뒤에 서 있어, 밖에 네. 나가 있어. 체벌이 라고 하게 금지되죠. 되면 이게 아동 학대죄로 교사가 고발당하는 거 아니야. 예.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어른들이 네. 이렇게 교권이 붕괴졌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는 물론 거기 뭐 폭행하고 뭐 폭력적으로 아이들 응징하고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아이들은 꽃으로라도 때려서는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서 학부모들이나 예. 일반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과연 이 지경까지 됐냐. 물론 과장된 측면, 뭐 판타지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참교육의 이 드라마가 요즘 제가 학부모 간담회를 경기도 돌면서 하거든요. 보셨냐고 여쭤보면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다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심각하니까요. 경종을 울려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기회가 이제 바람 불 때 연날려야 된다.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선생님들 지켜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부터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경기도가 하면은 다른 데가 따라 하거든요. 네. 옛날에 이제 무상급식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예.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혁신교육도 예. 그랬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결국엔 간단하게 한 가지예요. 선생님들을 혼자 두지 않고 선생님들을 지키는 이 시스템. 그리고 선생님들을 지키는 거는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지켜줘야지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하고 토론회를 다음 주에 예. 국회에서 토론을 합니다. 그렇군요. 현장 전문가들이랑 뭐 같이. 5선 국회의원이시고 사실은 평생 정치를 해오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교육 정치를 해왔습니다. 교육 정치를 교육위원회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에듀 팔로티션. 거기다가 유머까지 있으시잖아요. 또 재미도 있으시고. 근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치인들 대다수가 야, 그 교육 얘기 꺼내면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해. 너무 심각해가지고 꺼내는 순간 오히려 욕만 바가지로 먹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속 편해.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잠만 잔다, 선생님 말 안 듣는다, 학부모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 애만 괴롭히냐, 뭐 소송 가고 앞으로 경기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자살하고. 그런 민원, 악성 민원 교육감이 직접 챙길 거예요. 아, 악성 민원을 교육감님께서 네. 직접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전화번호 공개하시고 다 받으실 겁니까? 당연하죠. 그다음에 교육감실을 열어놓을 겁니다. 열린 교육감실. 누구든지 오세요. 아무나 와서 교육감님 누구든지, 만나고 누구든지 싶으면 오세요. 만나. 네, 오세요. 선생님들 괴롭히지 마세요. 아,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네, 교육청 근처에 광교호수가 있어요. 예.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거기에 매주 토요일 날 7시부터 오전 내내 예. 거기 제가 교육감이 있습니다. 어, 누구든지 오세요. 야, 현장 민원실. 네, 네. 예. 달리는 신문고. 달리는 신문고 현장 뭐 민원실. 같이 조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 조깅도 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다음에 119 콜센터도 열어놓고요. 예. 그리고 먼저 전화 막 하지 말고 예. 서면이나 문자로 하십시오. 먼저. 교육감에게 직접 하십시오. 예. 교육감이 직접 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네. 선생님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 선생님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행위도 예.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의지를 제가 바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필요한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경기도에서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교육감이란 권한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입시 제도만 빼놓고 네. 못할 일이 없어요. 아.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요. 네. 그동안 교육감들이 다 잘못한 겁니까? 교육부도 일차적인 책임이고요. 교육부 책임. 교육부도 책임이고 예. 교육감들도 예. 각 시도의 예. 교육 책임자들이잖아요. 예. 실패했으면 무너졌으면은 고난을 가장 많이 가졌던 분들이 책임을 느끼고 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책임이 별로 없다는 게 너무 서글프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참에 이 교육이 뭐 손대봤자 본전도 못 뽑는다 그런 생각. 네. 그런데 말이에요. 예. 1년에 몇 명의 아이들이 떨어지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너무 참담해요. 작년 한 해만 221명이 떨어졌어요. 선생님들도 이 민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해마다 20분 정도가 극단적 선택을 하셔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저출산 문제요.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교육이라고 봐요. 근데 저의 생각에 최근에 제임스 해크만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시카고 대학 교수가 네. 저랑 똑같은 발언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느냐? 교육이고 사교육이다. 네. 이 지적을 했어요. 맞아요. 저출산 문제 지금까지 360조를 퍼붓잖아요. 해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저출산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의 문제는 당면한 그리고 사교육비가 한 해 30조 들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망국 병에 그렇죠. 걸려 있는 것이죠. 예. 아이들은 학원 선생을 더 좋아하고 더 존경하고 다 거기 가서 상담하잖아요. 예. 학교는 예. 잠자고 있고 세상에 이런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이건 챙겨셔야 된다. 이 총체적 위기를 네. 교육부 장관으로 한 게 있어요. 한계가 있다. 예, 교육감들한테는 또 권한을 교육부가 뭐 죄다 가지고 있어요. 시도교육청으로 다 업무를 이관하면 잘할 수 있는데 예. 저는 교육부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보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떼어줘야죠 과감하게.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야 된다. 대통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직접 챙겨야 됩니까? 저는 뭐 국무회의 대통령께서 라이브를 하긴 합니다만 교육대전환, 교육 대전환. 네. 네. 교육대전환 위원회를 예.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서 예. 거기에 이 각계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 뭐 현장 교사들, 학부모들 이렇게 총망라한 그러한 논의 체계 속에서 소통하고 합의하고 공통의 아젠다를 보수까지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 진보 보수 이념 상관없이 싹 다 그럼요. 모이자. 지금 이 총체적 위기인데 예. 진보 보수 가려서 되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함께 이건 헤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께서 결기를 가지시고 네. 직속위원회를 만드셔서 근데 바쁘실 테니까 뭐 또 뭐 부위원장은 또 유능한 분, 예. 국민적인 신뢰가 있는 분한테 맡겨주시면 되죠. 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총체적 교육 위기는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만들면 뭐해? 늘 옥상옥이고 위원회 만들어봐야 고위공직자들 세금 쓰는 거 말고 무슨 유능한 일을 했냐 그동안. 사실 국가교육위원회도 있고 뭐 위원회 조직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교육이 바뀌냐? 현실적으로 안 바뀐다. 입시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교육은 제가 최근에 이제 청와대 참모 만나서 이런 얘기 했는데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했어요. 예. 어떻게 공감을 하던가요? 이거 필요하다. 교육 대전환위원회가 필요하다. 교육의 위기에 대해서 예. 그리고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예. 그런 정도 수준에서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참교육이라는 이 드라마도 보셨어요? 바빠서 못 보셨겠죠? 제가 교육감님 인터뷰하려고 새벽 2시까지 보다가 너무 졸려서 잤습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께 물어봤더니 예. 그저께 여쭤봤는데 예. 5편까지 5편까지 보셨다고. 예, 제가 그 어떻게 5편이 5편까지 보려고 했는데 못 봤어요. 그 5편이 저는 굉장히 그 아주 가슴이 와닿았고 좀 찡했는데요. 예. 거기에 악성 민원 학부모 때문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그 서희추 사건을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도울 선생님 며칠 전에 뵀는데 오. 10화까지 다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역시 도울 선생님. 그래서 아주 울분을 토하시는 거예요. 도울 선생님. 야, 니들 이 지경에 되도록 뭐했냐? 안민석 너는 이 교육위원회 오래 있었다고 하면서 예. 너부터 반성해라 이놈아. 그러시고요. 맞는 그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 우리 한국 교육이 예. 나아갈 그런 방향을 네. 또 시대 서성으로서 좀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취임식 때 특강을 부탁드렸어요. 오, 도울 특강. 예, 그래서 야, 굉장히 특강. 고심하더라고요. 예. 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고심하시더니 결단을 내려주셨어요. 오시겠다고. 야, 네, 네. 그 저희가 라이브 방송 해야 되겠다. 재밌을 것 그러실래요? 같아요. 예, 네, 저희가 네. 라이브 방송 하겠습니다. 자,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는 경기도 차원에서 뭐부터 바꿀 거냐. 그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에 다 노예가 돼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물론 최근에는 휴대폰을 다 수거해서 수업 시간에는 휴대폰을 못 쓰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휴대폰에 너무 많이 있어서 뭐 극우화, 10대 극우화 그리고 폭력적인 행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노출되는 거 아니냐. 어떤 대책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의 극우화, 1020의 극우화, 네. 그리고 청소년 범죄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하고 다 연관돼 있다고 보고요. 네. 뭐 최근에 1020 극우가 뭐 몰려온다 그 책도 보면은 네네네. 비슷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노출 의존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구매율도 1위고 예. 스마트폰 의존율도 1위예요. 예. 제가 이제 정치 관두고 미국 그 UC 버클리에서 1년을 있었어요. 네네. 예, UC 버클리 있고 근처에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AI 교육에 관심 많아가지고 네.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생들은 AI 교육을 어떻게 하냐 궁금해가지고 학교를 많이 방문을 했는데요. 네. 제가 두 가지 놀랐어요. 첫째,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생들은 AI를 정작 안 배운다. 에? AI 대신에 예, 뭐 배워요? 책 많이 읽고 운동을 더 많이 시킨다. 진짜? 네, 그 놀랐고요. 두 번째,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생들은 네. 고등학교까지 스마트폰을 금지시킨다. 고등학교까지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막 사용하고 예. 선생님들은 이거 예. 재지 못하죠. 애들 무서워서. 네.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스마트폰 못 쓰게 한다고 수업 시간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어요. 이렇게 거의 방치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좀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저 끄고 가방에 넣고 집에 올 때 가지고 오는데요. 예. 대부분 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이제 선거 기간 내내 예. 학교 앞에서 예. 안전 등교 지도를 했거든요. 아, 깃발 들고서.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예. 스마트폰 어디 있니? 그냥 가방에 있는데요. 이제 껐어요. 예. 이따 집에 올 때 다시 켤 킬 거예요. 거예요. 초등학교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중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예. 학생들에게 뭐 위임하는 예. 알아서 하는 물론 뭐 쓰지 말라고는 하지만 안 쓸 경우에 선생님이 그렇다니까는 선생님이 잘못된 아이들 벌 주거나 혼낼 수가 없다니까는요. 근데- 그래서 그냥 그게 방치가 예. 되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고 가끔 이것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의 자체적으로 이거 나쁘니까 이거 우리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는 상당히 많이 안정돼 있어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잘 뛰어놀고 친구들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책도 많이 보게 되고요. 당연히 학업 성적도 높고 화성의 3개 고등학교가 대표적인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그 교육감님 사실은 교육감님 말씀이 일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조금 야, 이 현실성이 있을까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아이들이 뭐 수행 평가라든가 그리고
또 교사가 아이들한테 어떤 그 뭐 소식 알림 이런 것들이 대체로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그리고 아이들 소통 수단이 인스타잖아요. 인스타로 서로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하지 예전처럼 이 아이들은 카톡 메시지도 잘 안 쓴다, 문자 이런 거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청소년들의 문화가 그건요. SNS 친화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드네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버려놓은 거예요. 음, 그 학교에서 AI 교육 필요하면요. 네, 태블릿 PC가 다 보급돼 있어요. 예, 이걸로 얼마든지 그 활용하면 되고요. 예, 예. 운동장에 어느 학교를 갔는데요. 예. 운동장에 풀이 자라고 있어요. 애들이 안 놀아서. 뭐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임 가지고 아이들이 몇몇 그룹들 다 지어가지고 하는데 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있기까지 외국은요. 그 불안 세대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조너슨 하이트가 쓴 불안 세대 그 책이요. 그 책이 이제 이 스마트폰이 네. 아이들 뇌와 심리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걸 이제 쭉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한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쓰고 이걸 막아야 된다. 대신에 아이들에게 대체적인 활동을 시설을 프로그램 제공해 준다 그런 책이거든요. 그 조너슨 하이트의 영어로 이제 anxious generation인데요. 그게 24년에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였어요. 네. 미국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필독서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불안 세대라는 걸로 번역돼 가지고 거의 한 20세 가까이 네. 지금 찍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책의 내용에 의하면은 스마트폰은 대마초보다 더 해롭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캠페인으로 네. Wait until 8th 중학교까지 스마트폰 사주지 말자라는 그런 캠페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관대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에게 입학 선물로 스마트폰 사주는 어른들이 다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버려놓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폰으로 알림장이 오는 이건 반교육적인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이제 외국 친구들한테 하니까 네. 그냥 크레이지. 하고 미쳤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지금 공약이 폰 프리 스쿨 공약을 그렇죠. 내세우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폰을 놓고 예. 폰 오프, 폰을 예. 끄고 예. 북 오픈, 예. 책을 펼자라는 북 오픈.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경기도의 모든 학교들은 이제 초중고 다 합쳐서 학교에 스마트폰 못 가져가는 못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등교에서 파우치 집어넣어요. 등교 파우치. 그다음에 학교할 때 다시 꺼내가지고 가거든요. 초등학교처럼.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들이 급히 또 연락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학교에서 전화번호 하나 해가지고 그쪽 전화하면은 아이에게 전달하고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공론화가 돼야 돼요.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계속 쥐어주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정도 규제해서 폰프리 스쿨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갖다가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는 그런 제가 도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순차적으로 할 것이냐. 근데 학부모들은 제가 학부모 간담회 하면서 점진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2학기부터 바로 할까 그러면 학부모들 90%는 바로 해달라는 거예요. 2학기부터 바로. 엄마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예.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지금 미치고 있는지를 엄마들은 아는 건데 가정에서 통제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관리가 안 돼 교육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정에서 이렇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학교부터 아이들과 교사들과 또 학부모 교육도 시켜서 제가 이제 조너슨 하이트 그분을 제가 한국에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부인이 또 한국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인 논란을 촉발시키고 제가 이번에 이제 SNS 페북을 통해 가지고 뭐 교권 보호구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그 스마트폰 유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폰 프리 스쿨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일단 첫째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해요. 근데 선진국은 이 사회적 공론화가 이미 10년 전에 끝냈어요. 우리는 왜 이제서 사용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 책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4년에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수거하는 것은 학생 침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렇게 판정을 내려서 이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11년 만에 작년 4월 달에 학교에서 스마트폰 수거하는 거는 학생 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네. 그 판정을 그렇게 번복을 했어요. 어. 근데 국가인권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아야 된다 봅니다. 예. 첫 번째, 10년 전에 14년에 잘못된 판정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판정하는 바람에 이건 인권하고는 무관한 거거든요. 네, 미국은 대마초보다 더 해로운 것으로 본다니까요. 네네. 마약보다 더해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판정으로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공론화를 가로막았고 예.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의존율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주었다. 국가인권회가 사과를 해야죠. 네. 그죠? 그다음 그렇죠. 두 번째, 네. 11년 만에 판정을 번복했으면은 적극적으로 과거에 대한 참여를 하면서 참여하는 기분으로 국가인권회가 나서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달랑 예. 11년 전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예. 보도자료 내고 끝. 예. 이런 무책임한 국가인권회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님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캠페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십시오. 네. 자, 안 그러면 물러나십시오. 물러나십시오. 예. 안창호 위원장을 향한 명분 있는 그런 퇴진 요구를 우리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해주셨다는 공론화합시다. 예. 이제부터 공론화합시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게 그러면 과연 참교육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경기도에 교권 보호국이 설치되는 거냐? 설치됩니까? 설치될지 말지에 대한 예. 제가 그것도 역시 찬반. 이제 찬반 공론 뭐 교육감이 예. 중요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그 논의 과정을 거치고 그 숙성 과정 거친 다음에 네. 최종 이제 판단과 결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제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좀 오해를 살 만한 예. 그런 이제 표현을 해서 그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본질은 예. 선생님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선생님들을 지켜드리는 교육감 그리고 예. 지켜드리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 실효성 있게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다음 주 목요일 10시에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해요. 네. 거기서 이제 의견 내주신 분들은 뭐 당선자한테 물러나라 팻말 들고 그런 80년대 그런 식의 방식 말고 이제 오셔서 함께 토론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공론화 과정이에요. 예. 공론화 과정이고 예. 당선자로서 생각이 또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또 고쳐 나가야죠.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집단 지성 또 사회적인 합의를 모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네. 과정에서 너무 좀 거칠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네. 독선적이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음 주 국회에서 누구나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날 좀 그림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령 이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서 지금 오고 있어요. 예. 이범 알죠? 알죠, 알죠. 교육평론가? 예, 예. 그래서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범 선생님도 예. 발표를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교사 3단체 예. 교총, 정교조, 교사노조 예. 거기에서 추천된 선생님들이 예. 현장 이야기 해주시고요. 학부모 대표도 오시고 그리고 지금 이경화 민주연구원 박사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이제 그 민주연구원에서 가장 먼저 교권보호국 이제, 처음에 교육부에 이제 제기를 제기를 하셨잖아요. 한- 이제 예. 그분도 주제 발표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 학교 폭력 교권 문제를 한 10년 가까이 다룬 변호사가 계셔요.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나 현장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도 발제하시고 네네네. 또 현장에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선생님들 대표해서 현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또 발제를 하시고 네네. 그래서 이게 이런 시스템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네. 그런 토론을 다음 주를 해서 예. 최종 판단과 결단을 네. 제가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논의 같은 거 이런 걸로 시간 너무 끌지 말자. 논의는 필요하지만 네. 논의를 위한 논의 이런 거 하지 말자. 네. 이제 결단하고 행동하자. 실천하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전직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이번 선거 그 개표 결과 입력 오류 그다음에 일부 지역의 투표 중단 사태를 이유로 소청 제기를 했어요. 그 대체로 이게 뭐 전망이 법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선관위가 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뭐 한 표라도 잘못 계산했다는 거는 요즘 시대에 네. AI 시대에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다음 일정 때문에 또 이동을 하셔야 된대요. 부천으로. 그래서 자주 오십시오. 만주벌판의 의리를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요. 좀 멀리 있지만 그래도 토론회 하시는 날도 또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사실 교육에 다들 관심은 많아요. 이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과연 바뀔까? 과연 그 제가 교육감에 출마하고 안민석의 교육, 예, 경기도 교육은 제가 어떻게 바뀔까? 그 해방 이후 유일무이한 에듀 폴리티션으로서 에듀폴리티션. 네. 저에게 이 막중한 책임을 주어졌다는 것은 그 하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늘의 그것은 뜻. 제가 쇠빙선처럼 정말 예. 예, 제가 이 교육 문제 이 난국을 예. 선도적으로 헤쳐나가서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보라는 그런 이제 신의 뜻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 경기도에서 교육혁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교육혁명.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혁명을 감행하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안민석 교육감님 덕에 많이 웃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등교가 설레는 학교 만들어 예, 등교가 설레는 학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